이렇게 부귀의 소문이 한참 야단스러울 때 하루는 이웃 동리에 사는 최사가가 운골 구장 양반네 집을 찾아왔다. 최사가는 형세는 넉넉지 못하지만 그래도 양반이라 구장 양반하고는 서로 하계를 하고 지내는 터이였다. 자네 그래 무슨 일로 여기를 왔나? 평안하니 자니 더우니 하는 긴 인사가 한바탕 끝나고 구장 양반이 최사가한테 이렇게 물었을 때 왜 또 농토 달라러 오는 줄 아나? 오늘은 그런 일로 온 것이 아닐세 하고 좀 말을 멈추었다가 나직한 목소리로 요새 들으니까 부귀가 서울 가서 잘 붙어가지고 며칠 안에 있다가 또 가느니 어쩌니 하는데 그것이 참말인가? 하고 궁금스러운 모양으로 물었다. 자네가 어찌 그런 것을 다 묻나? 별일이로구만. 그렇지만 그런 일이야 맨들 할 수 있나? 사실 구장 양반도 부귀의 일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을 뿐이지 그 이상 아무것도 몰랐다. 하기사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쪼간이 있긴 하지. 자네가 그때 언제인가 부귀란 놈과 내 딸과 중매를 하려고 하지 않았었나? 그때 내가 절대로 반대하여 그만두었지만 내 딸 역시 어디에 마땅한 혼처가 있어야지. 그래서 부귀가 만일 소문대로 정녕 그럴 같으면은 내가 혼인을 하여도 좋다는 말일세. 그려? 그거 참 잘 됐네. 일은 그렇게 되어야지. 그래야지. 구장 양반도 적잖이 기쁜 모양이다. 구장 양반은 그 전에 참말로 중매하려고 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다만 부귀를 위해서이기보다도 부귀가 버젓한 양반으로서 늦도록 장가를 못 들어 사람들의 놀림 가마니가 되어 있는 것은 같은 동리에 사는 양반인 구장 양반에게도 결코 재미있는 일이 못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얼른 서두르세. 사주를 쓰도록 하세. 구장 양반은 바로 서둘렀다. 아따, 사주야 쓰기야 쓸 테지만 그보다도 그 전에 부귀가 과연 소문과 같은가 안 같은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겠네. 그도 그렇지. 그렇지만 사주 써놓고 알아보면 안 될 것이 무엇이 있나. 궁합은 그때 보아서 똑 들어맞는 것이고 사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자네나 내나 그리고 부귀 어르신네나 다 서로 한 글방에서 글을 배우는 친구가 아니었었나. 친구끼리의 아들과 딸이 한데 된다는 그보다 더 떳떳한 일이 어디 있겠나. 둘은 그저 양반이라면 예의하는 그전 시절을 추억하며 한바탕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데는 그저 술이 있어야지 하고 구장 양반은 행랑을 불러서 술을 받아오라고 시켰다. 최사가도 구장 양반도 둘 다 술을 즐겼다. 더구나 최사가는 오래도록 목먹는 술이라 목구녕에 들어가자 단번에 취하여 만사가 무사태평이다. 안 되는 일도 되고 되는 일은 더 잘 되는 술이다. 저 사주만 쓰라고 하여 내일이고 모레고 구장 양반이 자세한 것은 조용히 물어보기로 하고 최사가는 해가 다 저물어서 모득모득할 때 사주 쓴 것을 가지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부귀가 최사간의 집에 사주를 보냈다는 소문은 그날 바로 또 동리에 빽 돌았다. 사주를 썼다고 소문이 돌았다. 부귀는 장가만 들면 새댁을 데리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 신식 살림을 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혼례를 구식으로 하지 않고 신식으로 하는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돌았다. 일이 이렇게 딱 벌어지고 소문이 이만치 쫙 퍼지고 보니 부귀의 인기라고 할까? 혹은 지인은 동리에서 제일 가는 구장 양반만이야 못하지만 적어도 구장 양반 다음은 같다. 눈깔 망난이라는 별명은
언제 어떻게 어디로 사라졌는지 약할래야 얻어들을 수 없게 되었다. 최사가의 집에 사주를 보낸 이튿날 구장 양반은 행랑을 시켜 조용히 부귀를 불렀다. 구장 양반도 다른 동리 사람들처럼 그전부터 부귀의 진상을 알고 싶어 가만히 물어볼까도 하였지만 부귀가 자기만 보면 슬슬 피하는 듯하고 점잖은 체면으로 피하는 것을 억지로 붙들어 이러고 저러고 묻기가 난처하여 이때까지 그대로 내려온 것이었다. 부귀 편에서 본다면 구장 양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서 무엇이고 물을 때 아이 그런 것은 한 번에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처럼 차마 뺑송이질 치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귀도 구장 양반이 부르신다 할 때 서울 일을 감추어 오던 것도 어제까지 뿐이었었구나 하는 각오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 갔을 때 우리 둘째 놈은 만났었나? 구장 양반은 이런 이야기로부터 말을 꺼냈다. 아니요, 못 봤습니다. 찾다 못 찾았습니다. 부귀는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그러면 처음에 어디로 갔었나? 어디로도 갈 데가 없어서 여기 땅을 가지신 지주 영감 댁에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어디고 써주든지 딴 데로 취직을 시켜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하디? 도장관을 시켜주겠다나요? 왜 하필 딱 도장관만 시켜주겠다나? 공연히 사람을 놀리기만 하고 점심때가 되어도 밥 한 술 안 내주고 인심이 대단히 흉악합디다. 그 집은 원래 그런 집이여. 그러고서 어쨌나? 그리고서는 여기저기 쏘다녔습니다. 부귀는 이만하고 차차로 피하려 하였다. 그러나 구장 양반은 그렇게 쉽게 놓아 보내지는 않았다. 아니 소문에는 어디 큰 상점에 들어갔다고 공장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도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들어갔나? 누구 소개가 있었나? 부귀는 적잖이 거북한 말소리로 그러나 사실대로 대답해버렸다. 그런 데는 안 가봤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들어갔었나? 돈도 불었다면서. 아유, 아무 데도 안 들어갔습니다. 부귀는 이렇게 또 거북한 목소리로 대답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아무 데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돈을 불었단 말인가? 구장 양반은 캐로 들면 어디까지든지 캐묻는다. 돈도 불지 못했습니다. 부귀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이것도 사실은 사실이었다. 하기사 시골에서 서울 처음 올라가서 돈 불기가 그렇게 쉽나? 하지만 보름이나 있었으면 하여튼 무엇이라도 하였겠지? 무엇이라도, 응? 그래, 도대체 무엇을 했나? 구장 양반의 이 질문은 부귀로서는 제일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이었다. 이때까지의 대답은 그저 그렇지 않다고 부인만 하면 되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엇을 하였노라고 감추어 나오려면 제일 큰 비밀을 폭로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부귀는 아유 별로 신통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고 한번 피하였다. 그러나 물론 구장 양반이 이것으로만 족할 리가 없다. 그래도 무엇이고 했겠지? 부귀는 여기서 더 어떻게 피할 수 없었다. 큰 일본 사람 상점에 가서 빵떡 장수를 좀 했습니다. 빵떡 장수? 별것을 했네? 그래, 그것은 돈이 잘 불었나? 아유, 웬걸요. 커다란 목판에다가 빵떡을 걸방해서 지고는 거리로 다니면서 파는 것인데요. 서울 지도를 몰라서 어디 잘 팔 수 있어야죠. 빵떡 사라는 소리가 틀렸는지 노리는 놈은 있어도 사는 놈이 어디 그렇게 있어요. 며칠 하다가 밥벌이도 안 되고 그만 내던지고 서울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말내기가 거북하지 한 번 내면 다음에는 못지않는 말까지 나온다. 하고 구장 양반은 숨을 내쉬었지만 그렇게 크게 실망한 것도 같지 않았다. 구장 양반은 그래도 그 동리에서 제일 가는 구장 양반이라 동리의 다른 사람들처럼 소문을 무턱대 놓고 믿지는 않았던가 보다. 또 다른 것은 안 해봤나? 몇 군데에 가보았습니다만 몇만 원 재산을 가진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나요? 그래서 아무리 당겨봤댔자 헛걸음질 같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노잣돈도 떨어져서요. 그러면 또 언제 서울 올라가게 되나? 말의 끝을 맞듯이 구장 양반은 다시 이렇게 물었다. 글쎄요, 이제부터는 거기서 올라오지 않으면 가지 않을까 해서요. 그렇지? 오래 잤는데 가는 것이 원래 재미가 적은 일이거든. 그러면 자네는 그저 전처럼 농사짓고 살림을 하겠네, 그려? 네, 어디 딴 데 갈 데가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농사짓고 살아가야지요. 저 그런데 이러한 제 일이 채사가한테 알려지고 혼인일은 괜찮겠습니까? 부귀는 주저하면서도 그래도 똑똑하게 물었다. 사실 부귀는 이런 일이 원인이 되어 혼인이 파혼이 되지 않을까 속으로는 적잖이 근심이 되었던 것이다. 그야 그 사주를 써서 보냈는데 사주를 쓴 이상 어쩌려고. 그런 것은 걱정할 거 없어. 구장 양반은 그 일은 내가 떠맡겠다는 듯이 대답하였다. 부귀는 지극히 안심하였다. 부귀는 어제 저녁 나절 구장 양반네 집에 와서 사주를 쓰고 돌아가 밤에 저 혼자 곰곰이 생각하였던 것이다. 요새 자기 소문이 이처럼 야단이어서 이것만 믿고 채사가가 혼인을 승낙하였지만 택일하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소문이 아주 터무니없는 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탄로되면 그때는 어쩌나. 그때 자기 꼴은 어떻게 되나. 부귀는 원래 인물이 커서 다른 사람들처럼 짜줄구리한 일을 가지고 가령 남한테 욕을 한마디 먹었다고 그것을 언제까지든지 꽁하게 먹는다든지 뺨 한 대 맞았다고 그놈을 해꾸지하려고 언제까지든지 벼른다든가 이러한 일은 절대로 없어서 밤에 잠을 못 잔다든가 밥 먹는데 입맛을 잊는다든가 하는 일은 이때까지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날 밤만은 위대한 부귀도 꽤 밤이 깊도록 잠을 못 이루었다. 더구나 이번 일이 파혼이 될까 하는 걱정되는 한편 장가를 들어서 첫날 밤에 신부를 만난다든가 자기 집에 새댁을 데려와 둘이 살게 되어 어떠어떠한 재밌는 일이 있으리라는 아름답고 아글아글한 애끓는 장면이 연실 머리 위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파혼이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면 될수록 이 아름다운 공상 그만큼 더 아리따워지고 아글아글하여진 것이다. 최사가의 딸 부귀는 그때 언제인가 그 동리 갔을 때 샘에서 물 푸는 것을 본 일이 있었다. 밤이 이윽도록 잠을 못 자고 근심하는 그 일을 지금 구장 양반이 이 동리에서 제일 가는 구장 양반이 걱정할 거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부귀는 구장 양반이 이때처럼 고맙고 믿음직한 때는 없었다. 물론 그 전에도 고맙고 믿음직한 것이라 생각하였었지만 구장 양반이 부귀를 불러서 이러한 이야기를 물을 때 바로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었다. 그러므로 부귀는 이러한 비밀이 차차 알려지기야 알려질 터이지만 그렇게 바로 모두가 알려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었다. 구장 양반이 이런 것을 마구 입 밖에 내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아주 딴판이었다. 구장 양반과 부귀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시롱이와 대봉이 하는 몇 놈의 젊은 녀석들이 문틈에다 귀를 대고 이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조리 다 들어버렸던 것이다. 들으면서 이것 봐라. 병신이 호랑이 춤을 춘다더니 이 못난 것이 우리를 속였었구나. 하고 서로 눈을 끔뻑거리며 부기가 나오기만 하면 바로 어떻게 처치해버리자는 은혼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저절로 서로 양해가 되었다. 그러나 구장 양반네 집에 있어서는 어떻게 잘못하다가는 구장 양반한테 걱정을 들을 염려가 있으므로 부기가 이야기를 마치고 나올 임신은 해서 모두 대봉인의 담 모퉁이로 물러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부기는 문을 열고 나와 아무도 듣고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지극히 안심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천천히 걸음을 걸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허나 도저히 무사히 제 집에 돌아갈 수는 없다. 대봉인의 담 모퉁이를 돌아가려고 할 때